네, 안녕하세요. 저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어제와 오늘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약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탄력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인 장중 지수의 흐름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것도 어제와 오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또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죠. 어제는 뭐 맥 빠지는 그런 장세였고요. 자, 오늘은 뭔가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장세 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 차이가 뭔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호재 악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대형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대형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의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뭐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수보다도 더 부진했던 흐름을 보였던 것이 시가총액 최상위 10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우리 종목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죠. 그중 현대차 같은 경우는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뭐 투자의견 하향 조정이나 또는 뭡니까 그 리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현재 그 LG화학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삼성전자는 좀 미약하지만 어쨌든 뭐 간신히라도 8만 원을 회복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등이 일단 뭐 뚜렷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약하나마 뭔가의 긍정적인 변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훑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해볼 것은 종합지수도 지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우리 포트폴리오 핵심 구성군 내 삼성전자 또 현재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이제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 종목은 지수보다도 더 부진했던 현재 지난 5개월이었었죠. 그 5개월 동안 그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악재들이 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 악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 특히 연말까지 현재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과 그것이 긍정적이라면 그에 따른 어떤 강력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상 말씀드리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그것이 판단되기도 하고요. 또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소지가 좀 높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종목 탐구 차원에서 오늘 많이 올라간 현대차를 한번 조명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주제를 놓고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다소 느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갖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력 종목들을 장기 정석 투자 관점에서 뚝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약간 보강한 내용들이 있죠. 내용보다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성향상 또 그 사람 입장상 현재 매파적으로 나올 수지 즉 금리를 독자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왔는데요. 현재 그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주열 총재는 금년 중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우리금융지주라는 것이죠. 자산가치 우중지이며,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는 경우에는 예대 금리가, 예대 마진이죠, 좋아지고 전반적인 님, 순이자 마진입니다. NIM, 님이 좋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현재 실적도 좋지만 그 실적이 더 좋아지고,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따른 탄력에 나올 수 있는 바탕으로 그것이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펀더멘털로 봤을 때 또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금 현재 11,000원 정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 내지 상황에 따라서는 20,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투자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상반까지 보면 잘하면 20,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금융투자, 지금은 당장은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순이 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좀 느긋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LG전자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먼저 보강 차원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보강 차원에서, 또 금리 인상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종목은 최근에 제가 아주 강조드리는 개념이 하나 있죠. 전 세계적인 대변화, 인터넷 혁명 이후에 최고 최대 또는 인터넷을 능가하는 엄청난 대변화라고 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신세계 내지 디지털 신대륙이라 해서 아바타를 통한 가상세계라는 그 개념의 메타버스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인 최종적 최고의 수혜 대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네이버와 그리고 데이터를 담당하는 삼성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또는 네이버는 그런 차원에서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부족하면 더 사야 되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어차피 그들 종목 갖고 있었으니까 그 테마가 워낙 강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단타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짜리 단타가 아닌 1개월 내지 2개월짜리, 그것을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볼 만한 종목으로 세계적인 시각 특수 효과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 뭡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상장에 대해서 현재 5개월 정도 된 업체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다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41,000원대까지 수평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이 한 번 뜨면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1차 목표 가격은 5만원, 2차 목표 가격은 6만원. 아마도 6월달, 7월달 그 양월 중에 한 달, 양월 중에 그 어느 때 탄력에 나올 소지가 상당히 커 보인다는 것이죠. 이 종목을 단타 관점에서 보강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건데, 하실 여건이 되시는 분들,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어차피 장기 정석 투자를 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진력을 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단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의사가 있으신 분만 부분적으로 하시면 된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순수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먼저 올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 매 주마다 발표되는 실업상 신청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건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악재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사소한 약간 작은 호재에는 민감하게 좋은 쪽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만 봐도 조기
금리 인상 내지 자산 매김을 줄인다는 이른바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포드가 말이죠. 비전 2030, 2030년도, 2025년 각각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한지 휘발유차를 절반을 줄이고 전기차를 이렇게 늘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뻔한 건데 현대차는 벌써 언제입니까? 한 그런 발표를 한 지가 벌써 1년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포드가 이제 그런 정도의 뻔한 비전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급등을 했죠. 어제 8% 넘게, 그저께 그리고 어제 7% 넘게 양일과 합계 근 16% 정도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현대차가 급등한 배경 중에도 이게 아마 작동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와 관련돼서 뜨는 거니까 포드도 더 이상 굴뚝주가 아닌 기술주의 한 축으로 한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주가 조금씩 힘을 내는 한 단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물결은 1.6130%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다시 또 올라왔죠. 근데 아주 큰 폭으로 아니고요. 자, 원 달러 환율은 좀 내려왔습니다. 1115원 정도까지네요. 1114원이 아니고 뒤에 약간 올라가서 어쨌든 원 달러 환율은 우리가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며 추세적으로는 하락세, 즉 원달러 환율이 강세적 흐름을 보일 것이다.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WTI 약간 올라왔고요. 주변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현재 2% 넘게 급등을 했다는 건 오늘 우리 증시에 그 일본 증시의 급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수급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이른바 쌍끌이 순매수했다는 것. 그것도 기관이 7,400억 전반적인 수급을 주도했다는 건데 그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주도를 했어요. 그만큼 민첩하게 현재 상황에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태도, 스탠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약간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어제 대규모로 근 3천억 가깝게 매도했던 것과는 다른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상승 장세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수급 구도를 이른바 쌍끌이 매수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쌍끌이가 되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이 점이 작년과 다른 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순매수했는데 아직까지 연기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특히 장중보다 장 후반에 매도를 좀 하는 경향.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후반에 좀 깎이는 것도 이런 연기금의 막판 매물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건데 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유가 될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에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베이시스가 장중에 또 막판까지도 플러스 즉 콘텐고가 됐다는 거죠. 한 가지 감안할 것은 다음 달 6월 10일 날이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2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동시 만기가 되는 그런 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베이시스는 0.0에 수렴합니다.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힘까지를 수렴하는 또 좁혀지는 그런 측면까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정상적인 강세장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년에 평균 베이시스는 0.5 내지 0.7 정도 되거든요. 오늘 0.4. 장중 내내 약간 흔들리겠지만 대략 그런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뭔가 시장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으로 복귀했다. 강세장을 빼면 그냥 정상적인 장세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베이시스는 특별히 약세장이 아니고서는 미래 지수에 대해서 현재 지수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장세, 즉 정상적인 장세입니다. 지금은 그 점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정상적에다가 강세장까지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상황 그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고진감래, 수많은 악재를 넘어서 정상적인 강세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강세장이 돼가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존 악재, 생각보다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악재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또 인플레 문제가 부각되면서 조기 긴축 우려가 생겼다는 것,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금년 내내 이제 그 뭡니까, 다우지수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이머징 마켓과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부분의 기술주 및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한테는 지속적인 부담을 줬던 가장 큰 악재였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투기 열풍, 이것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등의 일부 특정 종목이 공매도 기타 등과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요동을 쳤죠. 또 그 이전에 테슬라가 주가가 또 쇼크를 입은 바 있었고 말이죠. 이런 거 하나가 다 기술주들한테, 사실은 기술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대형 악재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작용했다는 거고요. 최근 들어선 반도체 쇼티지 역작용까지 발생이 됐죠. TSMC 쇼크도 있었고요. 또 연기금이 작년 말부터 금년 3월달, 4월달까지 내내 계속 매도했다는 것도 수급상 상당한 부담을 줬다. 악재로 작용됐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공매도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좀 해왔던 그런 측면도 좀 있었죠. 더군다나 또 삼성전자 1분기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반도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현재 뭡니까, ESS 배터리의 리콜도 있었고, 또 CS증권의 투자의경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내려놓는 그런 하향 조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MSCI 리밸런싱, 여기 이거는 개별 종목의 주가에 대한 문제인데 시장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 시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떨 때는 크게, 어떨 때는 작게 압박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대부분의 대형 악재, 긴축 우려가 가장 큰 거죠. 이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멀스멀 그와 관련된 부담을 덜고 있는, 완전히 불식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와 관련된 시장 참가자들의 내성 내지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작고 큰 그런 소형 또는 중대형 악재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간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악재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수많은 악재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상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악재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환율도 안정됐고요. 또 주목할 것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데 달러당 6.3대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사실은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니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텐데도 또 트럼프가 압박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시대가 바이든이 압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물러났고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할 만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보다도 뭔가 원자재 구매와 관련된 바잉 파워를 늘려서 내수를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의도가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달러 대비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이니까 글로벌 관점, 자금 관점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니만큼 중국 시장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위안화 강세는 이래저래 현재 위안화와 관련돼서 중국과 관련된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글로벌 자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면서도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과 관련된 환경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는 안정돼 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런 이 정도만 해도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베이시스 정상화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익 및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차익 및 비차익 매수.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정도가 아닌 4천억, 5천억, 심지어는 1조 정도 되는 차익 및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1%, 2% 정도가 아니죠. 3%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시기 되면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외국 기업 쌍끌이 말씀드렸고요. 펀더멘털이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현재 각계 주요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로도 보면 거의 50%, 재작년 대비로 봤을 때도 좋거든요. 펀더멘 즉 기저 효과를 빼고서라도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거의 아마 기저 효과를 뺀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GDP 성장 전망을 특히 한은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1%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3에서 4로 올렸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종합지수로 봤을 때 3천에서 4천 올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판도상의 변화 앞에 말씀드렸죠. 시총 상위주가 약간 들먹대는 것도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아직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내수 관련주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약간 주춤거리는 것도 판도상으로 무게 중심이 좀 바뀌는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해서 뭔가 아직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한 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보고 오늘 시장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탐구 차원에서 저걸 보죠. 현대차 하나만 보죠. 현대차. LG전자는 어제 그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실적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그전 그 현대차 실적 발표하는 아마 지금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출은 6.4%, 영업이익은 91.8%로 거의 2배 이상 들었고요.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한 3 내지 4%인데 그것도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뭐 최고 절정기 전성기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이죠. 전성기 때는 거의 2자릿수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SUV, 스포츠 유틸리티, 고급차 비중 이쪽에 마진이 좋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완성차의 라인업이
현재 고급차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질적인 개선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아직은 약하지만 미국 시장은 이미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지난 1분기에 환차선도 3,685억이나 된다는 건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 만약 환차선만 없었으면 사실상 영업이익 규모 근 2조까지 된다는, 2조 정도라고 한다면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 그 당시 현재 현대차의 최고 전성기 그 당시 수준의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그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돼서 일부 생산 차질이 생겼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공장이 정상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호재가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현대차도 다른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그럼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장기 투자를 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정의선이라고 하는 지금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오픈 이노베이션,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개혁도 열린 개혁을 개방적 공개를 개혁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이 상당히 돋보이고 실제 업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래 비전을 갖고 있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인물 측면에서 상당히 호감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전이 좋죠.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 연료 전지차를 준비했고 이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FSD,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그것을 넘어서 모빌리티까지 미래 비전이 이미 제시된 바 있고, 그것이 차곡차곡 현재 추진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밸류 측면에서 2021년 실적 대비 2021년 연말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 현재 PER은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차는 전기차, 또 향후 수소연료 전기차, 또 더 나가서 모빌리티까지 현재 지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상당폭 몸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했을 때는 더 이상 굴뚝주가 아닌, 이 또한 역시 IT의 한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굴뚝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PER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그 중간에 있는 정도의 PER, 즉 15배 내지 20배 정도를 즉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25만원, 23만원대 가격은 너무 쌉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최소한 30만원까지 넉넉히 간다 하는 관점으로, 물론 시간이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를 보고 넉넉하게 보고, 그리고 내년 정도가 아니라 향후 5년 또 더 넘어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리고 뚝심을 갖고 이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내년까지만 본다면 30만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다음 주를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